이언스가 네네. 성규 작가한테 묻는다? 빠밤! 프리랜서 배성규. 제가 성규 작가님이랑 방금 그림 대결을 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배움에 대한 갈증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 2부로 이언스가 성규 작가에게 묻는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네, 코너 속의 코너. 저랑 정말 다른 재료를 네네네. 쓰시는데 마카랑 색연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의 좀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물감이나 이런 거는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통 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세팅할 수 없으니까 팔레트가 엄청 커요. 얘는 또 필통이랑 종이 작은 것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뭐 연필 깎는 것도 그냥 여기서 바로 깎아버리면 되니까 그만큼 편리해지고 간소화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귀찮으면 진짜 안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작게 소품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은 점점 더 확장되는 개념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작게 간편하게 그릴 수 있으면은 많아지니까 그릴 수 있는 시간도,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느끼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걸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은 연필을 많이 그리고 아이패드를 많이 쓰는 게 이게 도구 꺼내는 게 귀찮아지면 그림을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림을 특히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겁이 많단 말이에요. 또 작가님은 또 막 이런 선생님이나 멘토로서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조금 더 초심자들에게 와닿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도. 그리고 약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곧잘 따라하기 쉽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마카를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네네네. 그 마카로 그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네네. 마카 달인이시잖아요. 네.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조금 강점이 있습니다. 달인의 마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진짜 한 번 그으면 되는 건데 잘 그린 마카 그림에 차이점이 있다면 작가님이 생각하기엔? 작게 그리지 말길.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하다 보니까 작게 그리고 하는데, 이게 작게 그리면은 손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딱 한정되기 때문에 필력도 빨리 안 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더 막 펄펄 떨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과감하게 뭐 틀려도 다시 그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슥슥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지금 본인이 그리는 거에 2배는 키워서 그리면은 이게 훨씬 더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림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는 연습을 처음에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이번에 드로잉 세트 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취미로 하시니까 작게 노트를 하면 어때요? 이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를 작게 그리다 보면은 눈도 좁아진다고. 근데 진짜 크게 그리는 연습이 초심자 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술학원 가면 막 8절지도 크잖아요. 아, 그쵸. 너무 커서. 그 막 2절은 어떻게 그려? 막 이러는데 이게 크게 그려야 나중에 작은 것도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조언인데? 그러면은 색연필도 사실 아무나 쓸 수 있는 재료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색연필도 10년 쓰신 거 아니에요? 같이 썼으니까 10년 정도 썼는데, 색연필을 쓸 때 유의할 점? 색연필을 쓸 때 자주 깎는 것도 있지만 이 끝을 최대한 날카로움을 유지하도록 그리거든요. 이거 학원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 진짜요? 학원 선생님들은 붓도 항상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뭉퉁해지면 아무래도 표현할 때 되게 투박해지거든요. 디테일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너무 투박해지고 굵어지고 하면은 표현을 할 때 되게 막 지장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쓸 때 막 이렇게 한번 돌리고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요, 얘를. 돌리면서 그 면을 골고루 깎는 거죠. 종이에 깎듯이 하면은 얘가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조금 많이 돼서, 요 정도 표현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디테일 담아가지고 대충 그린 듯한데 잘 그려 보인다, 약간 좀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을 조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색연필을 쓸 때 그리고 우리 왜 요리할 때도 MSG 많이 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효과도 화이트도 그렇잖아요? 그쵸. 화이트. 그래서 저도 화이트 같은 것도 많이 쓰거든요. 펜 이런 거. 그죠. 뭐 하이라이트를 표현한다거나 약간의 그러니까 파슬리 같은 약간 톡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렇게 아시죠? 이 느낌. 올리브오일 이렇게 싹 하고 톡 트러플 같은 맞아. 그러면은 조금 더 그림을 풍성하게. 그래서 꼭 굳이 마카 드로잉이긴 하지만 마카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색연필도 쓰고 이런
잘 맞는 재료를 조금 적재적소 잘 섞어서 써주면은 더 그럴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재료를 좀 아껴서 쓰시나요? 아니면 듬뿍 쓰시나요? 그리고 어떤 걸 추천하고 싶나요? 재료를 막 아낌없이 써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재료 쓸 때 약간 좀 아까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를 낭비하면서 쓰려고 해요. 왜냐면은 자주 안 그려서 낭비를 해봤자 다 쓰지도 않아. 저는 그 종이 쓸 때 되게 막 쓰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그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입금이 되는 작업이랑 그렇지 않은 작업. 그러니까 내 습작과 입금 작업. 확실히 입금만 되는 작업은 종이 더 비싼 거 써요. 그죠. 근데 습작할 때는 굳이 그런 비싼 종이 필요 없거든요. 특히나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쵸? 비싼 종이를 처음부터 쓸 필요는 없네요. 그냥 캔트지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수가 많은 거. 마카 쓸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잉크다 보니까 150g 이상이면은 뒤가 안 묻어 나오는데 그 이하면은 뒤가 잘 묻어나요. 살짝 잉크가 좀 많이 더 2장씩 써야 되는 거지. 이런 흰책상이 완전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마카 그림도 종이를 많이 타나요? 많이 타요. 근데 마카는 좀 덜 타는데 색연필이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이 요철이. 네, 그래서 저는 수채용지는 안 쓰고 해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면 재질이 많이 약간 부드러운데 살짝 약간 요철은 살짝 있는 아날로그 느낌이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마카 전용지는 또 너무 코팅 느낌이라. 마카 전용지를 막상 쓰진 않는다. 네네네. 이거 엄청 꿀팁이네요. 네, 마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도화지 같은, 캔트지 같은 다이소만 가도 그 캘리그라피 종이 팔더라고요. 다이소 종이가 괜찮더라고요. 그 캘리그라피 종이 그림 이런 마카나 이런 거 쓸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코팅기도 없고 그쵸. 적당히 약간 요철도 부드럽고 이래가지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저도 사실 다음 책으로 이런 드로잉 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책을 또 써야 되나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만들면서 사실 신경 쓰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제가 제 선안에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자유롭게 그리세요라고 하면 잘 못 엄청 두려워요. 흰 종이 보면 막막해지고 막 그런데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일부러 담아놓긴 했어요.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이걸 보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응용을 해보라고. 갖고 있는 색으로도 어차피 그리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색깔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세심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의 보시면은 아버지가 약간 자식한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들아 내가 죽어도 네가 가업을 이어야 한다 수준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지금 성규 작가님이 10년치 한 것들을 너무 이제 심플하게는 했는데 그 심플하지 않은 시간들이 다 응축된 느낌.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책도 너무 감동이었고 또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최소한의 컬러로 뭔가 그려볼 수 있게 네네. 예시들이 있는데 처음에 마카를 어느 정도 사야 되는지 혹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사면 되는지 약간 구매 가이드? 세트를 구매를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세트는 구매하시면 안 되는 게 안 쓰는 색이 3분의 2예요. 왜냐면 이제 마카도 상술이기 때문에 A세트, B세트, C세트, D세트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메인이 되는 색깔들은 비슷한데 교묘하게 바꿔서 출시를 해요. 그러면 다 사게 만드는? 맞아. 그러면 과소비가 엄청 심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 구매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이 맞다 하면 컬러 차트를 나름의 곡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요거 괜찮아. 그럼 체크해뒀다가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계속 데이터가 입력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G99번은 이런 색이야. 이런 색이 또 필요해.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돼서 마카는 반드시 낱개로 구매하는 게 현명한 소비고 반대로 색연필은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왜냐하면 디테일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림의 질감을 좀 더해주기도 하는 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는 힘이 되게 커요. 색연필은 세트로 최대한 많은 색을 하면은 더 풍미롭게 그죠. 그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어차피 낱개로 추후에 구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달아지는 색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본인이 많이 쓰는 색. 그러면 그 색만 또 나중에 또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런 색만 또 저는 5개씩 사두고 이러거든요. 뭐 굳이 150색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있을수록 맞아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공감을 하냐면 150색 안에서
이런 계열이 막 한 10개씩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근데 이게 70색을 사면 이런 계열이 한 3개에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150색에 있는 150색을 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의 10가지 버전을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은 그게 더 가격이 싸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님 말을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시작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독자님들을 위하여. 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딱 한 가지 색만 쓸게요. 이렇게 또 코스터의 매력이 또 많이 사는 거라. 이렇게 마카. 네네. 마카의 브러쉬 닙을 활용해서 끝이 날카로운 야자잎을 그려주세요. 야자잎은 힘이 없어서 약간 축 늘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크기를 대, 중, 소로 나눠서 그리면 훨씬 더 꽉 차고 볼륨감 있는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검정색 색연필로 잎의 음영을 부분적으로 살짝만 터치해도 그림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깊이감이 생겨요. 젤리펜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손글씨를 여백에 살짝만 담아서 완성합니다. 여름 감성? 여름 감성? 이게 진짜 최신 유행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골라드릴게요. 네네. 인간 베이지. 이분이 또 인간 베이지시거든요. 오늘은 저 만난다고 파란 옷을 입으셨지만 처음 뵙고 깜짝 놀란 게 마스크가 베이지죠. 옷도 베이지고. 뭐 저런 사람이. 그래서 인간 베이지에게 베이지를 준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베이지색 색연필로 컵의 모양을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이현님이 선택해주신 베이지색 마카를 활용해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머그컵의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점은 몇 개를 찍어야 하고 간격은 또 얼만큼 벌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과감하게 공간을 채워주세요. 마지막, 그림의 MSG, 손글씨를 간단하게 적어서 마무리합니다. 간단한 약간 엽서 같은 느낌?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팁이 되겠네요. 그림을 완성도를 높이는 게 이게 약간 엽서나 상품처럼 보이려면 이런 MSG. 그쵸. 이게 없고 이거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의미를 내포하진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걸 지칭하는 단어를 쓰셔도 되고 그래서 뭐 한글도 좋지만 이제 영어가 조금 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예뻐요. 네, 모양이 예쁘기도 하고 받침이 없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하루에 1시간씩 그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엽서 같은 게 있으면 하루에 한 장? 그래도 이게 365일 1년 내내 그리면 365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노는 날 빼고 해도 200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1일 1그림, 한 2일 1그림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좋냐면은 약간 팔굽혀펴기 한 개만 하려고 하면은 2개, 3개 하잖아요. 그쵸. 그 느낌으로 그림 한 장만 그리려고 해도 여러 개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단점이 어제 5장 그렸으니까 5일 동안 근데 이런 한 장 그려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책에 이런 글씨 쓰는 방법도 막 나와 있나요? 깊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맛보기로 그림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글씨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작가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 책에 대한 어필을 너무 안 하셨는데 내 책에, 그러니까 시중에 이런 뭐 마카에 대한 책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여기에만 있을 거다 하는 내용. 그냥 제가 썼으니까 뭐. 네, 만든 사람이 나다. 난데? 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쉽고 간단한데 있어 보이는 그림, 여기 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는 과정이 딱 완성도만 봤을 때는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그거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안 어렵네? 그럼 이렇게도 그려볼까? 하는 느낌이 좀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뭔가 이 책을 보고도 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자 그러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너무 또 공감하는 게 어느 순간은 내 그림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되게 부유해지는 느낌 받잖아요. 맞아. 내가 이 그림들을 가졌다? 그 느낌을 하나씩 얻으실 수 있게
진짜 내 그림에 하나씩 주인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예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까 하셨던 요거를 따라 그렸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 그림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저는 그림의 가장 큰 매력이 가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진짜 얻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 맞아. 그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작가님 이렇게 저에게 마카 1대1 가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나중에 이연 채널에서도 한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은 인사를 할까요? 안녕. 안녕.